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4시 29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이번 주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그렇죠? 네. 벌써 목요일이고, 이제 우리에겐 오늘과 내일만 열심히 일을 하면, 네. 또 저희에겐 또 행복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 주말에 아주 행복한 행사가 있어서 네,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주말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글을 쓰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 행사가 무엇인지는 제가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 모처럼 혹시 저처럼 주말에 무슨 행복하고 뭐 즐거울 무슨 그런 일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이제 그런 그 행사들을 이제 할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오늘이랑 내일 더 기쁘게 네, 하루를 지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늘 읽듯이 네,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책을 읽어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한 4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네. 한국인의 독서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평균 8.3권으로 2015년 9.1권에서 0.8권이 줄었다. 성인의 독서량이 한 달에 한 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도서 구입비와 독서율이 모두 감소 추세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과 달리 독서 수준은 매우 낮다. 무엇이 이토록 책을 읽지 않는 사회를 만든 것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책은 권력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독서를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나친 경쟁이 직장인들이 저녁 없는 삶으로 만들었고, 즉흥적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에 더 큰 만족을 느낀다. 그동안 우리가 책을 읽지 않은 이유는 급하고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서이다. 먹고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스펙 쌓기에 전념해야 하고, 당장 있을 시합에 신경 쓰느라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책 읽는 건 급한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며 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산다. 그건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기 개발이다. 아이젠하워 박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국 34대 대통령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평소 시간 관리에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젠하워는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를 다시요. 아이젠하워는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급한 일이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라고 말했다.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긴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법을 아이젠하워 박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우리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긴급하든 긴급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느라 쓸데없이 바쁠 필요는 없다. 시간을 때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최대한 줄이거나 적임자에게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 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도 돈처럼 아껴 쓴다.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초로 나누어 생활하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저녁 7시 이후엔 서재에서 개인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1년에 2차례 인적 없는 호숫가 통나무집이나 호텔에 들어가 2주를 생각 주간으로 정하고 지낸다고 한다. 우리가 독, 우리는 독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책을 읽으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와서까지 책을 보며 공부해야 되느냐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만 당장 급한 전공과 회사 업무 등으로 미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책을 읽는다고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말처럼 꾸준히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곧 눈에 띄는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역시 책을 읽기 전에는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책을 읽는다고 바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꽂이에 책이 한두 권씩 쌓일 때마다 생각하는 사고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독서를 시작하지도 않는 건 변명이다. 일단 책을 집어들고 시작해보자. 나 자신을 믿고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저께 그제보다는 많이 짧아졌죠. 네. 그래서 저도 잘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발음이 자꾸 꼬였어요. 그렇죠. 이해 좀 해주세요. 다시 읽을까 하다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더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독서에 대해서요. 다른 영상들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뭐 여기 오늘 글에서도 보면 그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독서라고. 또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아니,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왜 거론하지 않았냐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들이 다 수행을 해요. 보통 뭐 오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그 일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사람들이 그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에 밀려서 잘 안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운동 같은 경우는 그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음 당장에 긴급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건강이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뭐 5년, 10년이 쌓이다 보면은 그 나중에 나이가 먹어 가지고 뭐 살이 찐다거나, 그리고 뭐 관절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담배 관련된 질환에 걸린다거나, 이제 그러는 식으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건강을 유지하고 뭐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줄이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오늘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건 알지만 긴급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뒤로 밀어놓고 안 한다라는 내용인데, 독서도 그런 분류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당장 안 하더라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고, 그걸 또 오늘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뒤로 밀어놓게 되는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얘기한 것처럼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뭐 회사의 뭐 CEO라든가 그 위 임원들처럼 그 조직의 그 상위에 속해 있는 그 리더들은 대부분들이 다 책을 본다라는 거.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책을 본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이 이렇게 뭐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무언가의 큰 업적을 이뤄 놓은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읽고 뭐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밑바탕으로 돼서 언젠가는 그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니까 그 시작인 독서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독서를 그래, 독서가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독서를 할 여건이 환경이 안 된단 말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는 좋고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독서를 못하는 환경을 핑계라고 한번 그 워딩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핑계를 대보면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빠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뭐 아이들과 놀아줘야 돼서,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는 그런 책을 볼 여유가 없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뭐 출퇴근을 차로 하니까 저는 뭐 차에서는 이제 책을 못 보고 뭐 그런 동기부여 영상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출퇴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읽어주는 이런 그 책 읽기 영상, 아니면 그 오디오북 같은 거를 들을 방법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출퇴근은 그 차로 하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을 경우엔 저는 지하철 타면 참 좋거든요. 지하철 타면은 일부러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서서 책을 읽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앉아서 읽으면 졸려 가지고 저는 그냥 자리가 나도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앉지 않고, 자리가 있더라도 그냥 서서 그 타고 가는 편인데, 서서 1 시간 정도, 1 시간 반 정도 저희 집에서 강남까지 가면 그동안에 책을 한 20 페이지, 30 페이지, 제가 책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그 정도를 읽게 되고, 그리고 갈아타는 순간에,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에 서 가지고 거기 그냥 서서도 한 2 페이지, 3 페이지 정도를 그냥 가뿐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보통 우리 이동하는 시간에 뭘 하죠? 핸드폰 보면서, 네, 그거 뭐 기사 검색을 한다든가 뭐 지인들과 카톡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아껴 가지고 책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는 그 10,000원 이라서 뭐 책을 볼 상황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그런 출퇴근 시간에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질 않아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간간이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아 가지고 진짜 끼어 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책을 읽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방을 이제 뒤로 메이는 이제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그 가방을 앞으로 메면 팔꿈치를 요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고렇게 해서 놓고 그냥 요렇게 놓고 책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하철 같은 경우는 혹시나 그 뭐 여성분들과의 접촉이나 그런 거가 우려가 돼서 그렇게 타는 경우는 그냥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는 저 이제 버릇이 있는데, 그 뭐 그 어차피 모을 거 그렇게 모아 가지고 이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게 뭐 크게 민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 차가 사람이 많아도 지하철에서 그렇게 좀 책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라는 핑계는, 그렇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의지만 있다면 그런 환경은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미안한 거는, 이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거라 이제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자면, 이제 아이들과 뭐 짧은 시간, 딱 그 일정 시간을 놀아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뭐 1시간 뭐 2시간 정도 놀아줄게, 그러면 그 이후에 뭐 1시간 2시간은 아빠랑 같이 책을 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한 다음에 아이들과 좀 보내면 그거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스스로 다짐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적은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 저도 잘 안 되지만 그 많은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걸 듣고 따라 하는데, 책 그 휴대폰 겉에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써놔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또 핸드폰 보냐?" 라고 저를 위해서 좀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써 놨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면, 뭐 매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써 놓은 지 좀 오래돼서 약간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번 중에 핸드폰을 들었다가 그 문구를 보고 한 3번 정도는 다시 내려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볼 때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이,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뭐 그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뭐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알람들 있잖아요. 그런 알람들을 이 딱 핸드폰에 메시지가 뜨면 궁금해서 이제 책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예 핸드폰으로 그런 알람을,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알람을 아예 꺼 버렸어요. 그래서 수시로 알람을 카톡이 뜨는 걸 확인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카카오톡 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야지만 그 알람을 확인할 수 있게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음 그거 휴대폰을 좀 적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물론 게임 같은 것들은 다 지워 버렸고요. 게임을 하게 되면, 뭐 게임 관련된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 읽고 자기 계발하기 전에 했었던 그 게임은 다 지워 버렸고, 게임과 관련돼서 알게 됐던 사람들과의 그 만남도,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 방법은 다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 방법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런 방법은, 그런 환경은 충분히 내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책이 좋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한번 읽어 볼까.'라는 마음만 먹어 보신다면, 네, 그런 관련된 내가 책을 읽지 못하는 환경이 무엇인가, 그런 핑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 보시고, 그러면 그 핑계에 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열해 보면, 분명히 방법은 그거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